하진은 평소보다 늦은 오전 8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출판사에서 가져온 원고를 검토하느라 피곤했던 탓이었어요. 늘 그렇듯 옆을 돌아보려 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침대가 너무 차갑고 조용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서율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서율아. 하진이 잠긴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제대로 보니 서율이 없었어요. 베개도 차갑고 이불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진은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어젯밤에는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젯밤을 떠올려 봤습니다. 서로 등을 맞댄 채로 누워있을 때 하진이 내일 뭐해? 라고 물었었어요. 서율은 평소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윤정이 결혼식 가야 해. 오후 3시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아, 그래. 나는 집에서 번역 작업 좀 하려고. 라고 말하며 조용히 잠들었던 것도 분명히 기억났어요. 그런데 지금 서율은 어디 간 걸까요? 하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어요. 서율아, 어디 있어? 목소리를 높여 불러봤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소파도 텅 비어 있었고 주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서율이 아침에 커피를 내려 마시곤 했는데 커피 머신도 그대로 있었어요. 주방 싱크대를 확인해봤는데 설거지도 어제 저녁 그대로였고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메모지 하나, 쪽지 하나 없었어요. 평소 서율은 어디 가더라도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두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서율이 갑자기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하진이 중얼거리며 서율의 물건들을 확인해봤습니다. 화장대를 보니 서율의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었고 옷장에도 옷들이 평소처럼 걸려 있었어요. 급하게 어디 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하진은 휴대폰을 들고 서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여보세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들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서율은 전화를 잘 받는 편이었거든요. 특히 하진의 전화는 거의 받지 않는 경우가 없었어요. 혹시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갔나 싶어 찾아봤지만 휴대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봤어요. 어디야? 집에 없네. 연락 좀 해줘. 전송은 되었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평소 서율은 문자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평소 서율은 늦잠을 자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일찍 나간 적이 없었어요. 프리랜서 번역가라서 출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그런 서율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그것도 아무 말 없이 나간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런 적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율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서율 본인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메모라도 남겨놨을 텐데. 아니면 전화로라도 알려줬을 텐데. 서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은. 하진은 다시 서율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여러 번 연속으로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벨소리만 계속 울리다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점점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뭔가 이상해. 하진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했습니다. 서율은 정말 연락 없이 어디 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 다녀올게라고 말하는 성격이었거든요. 하물며 집을 나갈 때 아무 말 없이 갈 리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하진이 자고 있는 사이에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 윤정이의 결혼식이 오후 3시에 있었거든요. 서율도 그 결혼식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하진이 참석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날에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하진은 일단 출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회사에서 원고 검토를 마치고 오후에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었거든요.
서율도 어디선가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급한 번역 작업이 생겨서 일찍 나간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세수를 하고 양복을 입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서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메신저도 확인해봤지만 마지막 접속이 어젯밤 11시였어요. 그 이후로는 접속 기록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일단 회사 가서 일하다가 연락 기다려보자. 하진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면서도 뒤돌아봤어요. 혹시 서율이 나타날까 해서.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아침 소음들만 귀에 들렸어요. 지하철을 타면서도 서율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걸까? 혹시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서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 정도는 알 수 있었거든요. 출판사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았지만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어제부터 검토하던 신인 작가의 연애소설 원고가 떠 있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서율 생각만 났거든요. 지금쯤 서율은 뭘 하고 있을까? 정말 괜찮은 걸까? 오전 10시 하진은 참을 수 없어서 다시 서율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몇 번 울리다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서율아, 나야. 아침에 깨어보니까 내가 없더라. 어디 간 거야? 혹시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 연락 좀 해줘. 정말 걱정된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니겠지? 제발 연락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걱정되기 시작했거든요. 하진은 원고를 읽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문단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서율의 빈자리만 생각났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여러 개 보냈지만 모두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율아, 어디야? 연락 좀 해줘. 걱정돼 미치겠어.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보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서율은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편이었는데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해서 인사를 건넸지만 하진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온통 서율 생각뿐이었거든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병원에 실려간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다른 남자와 도망간 건 아닐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동료 김 과장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주문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김 과장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하진아, 오늘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진이 대충 대답했습니다. 서율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요즘 어때? 서율 씨랑 잘 지내지? 김 과장이 다시 물었어요. 김 과장은 하진보다 5살 많은 선배로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서 연애에 대한 조언을 자주 해주곤 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진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 일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결혼 계획은 어때? 벌써 3년째잖아. 나 같으면 진작 결혼했을 텐데. 김 과장이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죠. 하진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문득 궁금했어요. 서율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깊이 나눈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항상 현재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것 같았어요. 연애할 때와 결혼 후는 완전히 달라. 미리 충분히 이야기해두는 게 좋아. 특히 가족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들 말이야. 김 과장의 조언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진과 서율은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었거든요. 하진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서율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후 1시,
윤정이 결혼식 참석을 위해 회사를 일찍 나왔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친구 결혼식이 있다고 말하고 조퇴를 했어요. 지하철에서 다시 한번 서율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서율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작년 봄에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갔을 때 찍은 사진, 여름에 강릉 바다로 여행 갔을 때의 사진들. 모든 사진 속에서 서율은 조용하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하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 둘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좋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 일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식장은 강남에 있는 대형 웨딩홀이었습니다. 하진은 이런 화려한 결혼식장에 여러 번 와본 적이 있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웅장하고 화려해 보였어요. 로비 전체가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천장의 샹들리에서 나오는 빛이 꽃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분주히 오가며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진도 양복을 차려입고 왔지만 마음은 온통 서율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쯤 서율은 뭘 하고 있을까? 정말 괜찮은 걸까? 안내 데스크로 가서 윤정이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정 씨 결혼식이 오늘 맞나요? 하진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윤정이라는 신부님은 안 계시는데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히 오늘이라고 했는데. 하진이 당황하며 다시 물었어요.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여러 번 확인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윤정이라는 신부님은 없으세요. 하진은 더욱 당황해서 윤정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아, 나 하진이야. 결혼식장에 왔는데 내 이름이 명단에 없다는데 혹시 장소를 잘못 알려준 거야? 하진아, 정말 미안해.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어. 오늘 결혼식 없어. 다음 주로 연기됐어. 윤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그럼 왜 미리 말 안 해줬어?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하진은 조금 짜증이 났어요. 오늘 같은 날에 이런 일까지. 정말 미안해. 어제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서 깜빡했어.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할게. 윤정이는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진은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했습니다. 서율은 연락도 안 되고 결혼식은 연기됐고 오늘 하루가 정말 꼬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김에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다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웨딩홀 안에서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커플의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괜히 궁금해져서 홀 입구 쪽으로 살짝 다가갔습니다. 웨딩홀 문이 활짝 열리면서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신부님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진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었고 다른 사람의 결혼식이라도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아래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베일에 가려져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우아한 걸음걸이와 드레스의 실루엣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신부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었고 웨딩홀 전체가 숭고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진은 별 생각 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언젠가 자신과 서율도 저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될 텐데 미리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되는 서율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쯤은 연락이 왔을 텐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을까요? 신부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하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걸음걸이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깨선, 목선, 심지어 손의 모양까지.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설마. 하진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 신부의 모습이 서율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서율은 집에서 번역 작업을 한다고 했었고 결혼할 사람도 없었거든요. 자신 말고는. 신부가 단상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마침 홀 안으로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신부의 베일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순간 하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숨이 막혀서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서율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사라진 서율이, 연락도 받지 않던 서율이, 집에서 번역 작업을 한다고 했던 서율이 지금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하진의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귀에서 B- 하는 고음이 계속 울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3년 동안 함께 지낸 여자가 어젯밤까지, 함께 잠든 여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있다니. 신랑을 보니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서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유로운 표정에서 부유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진은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서율이 언제부터 이 남자를 알고 있었을까? 언제부터 결혼을 준비했을까? 박도윤 씨와 서율 씨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말이 천둥처럼 하진의 귀에 울렸어요. 박도윤. 그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서율의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남자의 이름이었어요. 서율은 베일을 젖히고 신랑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우연히 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놀란 표정, 당황한 표정, 그리고 죄책감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 차례로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금세 평상시의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가서 시선을 돌려버렸어요. 하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당황스러움이 모두 섞여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결혼 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서율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평생 다른 남자를 사랑하겠다는 약속. 하진과 함께한 3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든 시간들, 함께 나눈 대화들, 서로에게 했던 약속들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이제 결혼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박도윤이 서율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율도 박도윤에게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하진은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작은 상자를 만졌어요. 사실 오늘 윤정이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서율에게 프로포즈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지난달부터 준비해온 반지였는데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신랑 신부께서 서로에게 사랑의 키스를 나누겠습니다. 박도윤과 서율이 키스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하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꿈꿔왔던 장면이었는데 상대가 다른 남자라니. 하진아, 너 여기서 뭐해?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윤정이었어요. 결혼식이 연기됐다고 했는데 왜 여기 있는 거죠? 윤정아, 너 결혼식 연기됐다며? 그런데 왜 여기 있어? 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건 사실 내 결혼식이 아니라 친구 결혼식이야. 미안해. 너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서. 윤정이가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저 신부. 서율이야. 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이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서율이? 내 여자친구 서율이? 윤정이가 놀라며 웨딩홀 안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헉, 정말이네. 진짜 서율이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윤정이의 확인으로 하진은 이것이 착각이나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서율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진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서유리가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윤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젯밤까지 함께 잤어. 오늘 아침에도 평상시와 다를 게 없었는데. 아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서율이 없어서 연락했는데 받지 않더라. 하진은 말을 하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손을 잡고 퇴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율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진과 함께 있을 때보다도 더 밝고 환한 미소였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진아, 괜찮아. 윤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해.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5년을 살면서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그것도 이런 식으로 알게 되다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웨딩홀 로비에서 신부 대기실 쪽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이동하는 모양이었어요. 하진은 숨을 죽이고 그 무리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유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는 건가? 곧 서율이 나타났어요. 여전히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옆에는 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서율의 얼굴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밝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자인 것처럼 말이에요. 하진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율을 만나서 이야기해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자신들의 3년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적어도 설명은 들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서율아. 하진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하객들이 모두 하진을 바라봤어요. 갑작스러운 외침에 놀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서율도 놀란 표정으로 하진을 봤어요. 그 눈빛에는 당황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율의 놀라움은 금세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3년 동안 함께 지낸 연인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반응했어요. 박도윤이 서율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하진 앞으로 다가왔어요.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는데 표정이 무척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신부님께서 지금은 촬영 일정이 있으셔서 대화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경호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저는 서유리. 저희는 3년 동안. 하진이 말하려고 했지만 경호원이 가로막았어요. 죄송합니다. 신부님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촬영이 끝나면 따로 시간을 내실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어려우시겠어요. 경호원들이 하진을 막아서면서 뒤로 밀어냈습니다. 하진은 경호원 너머로 서유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뭔가 말해달라고 설명해달라고 눈빛으로 애원했어요. 적어도 자신이 누구인지는 인정해달라고. 3년 동안 함께 지낸 사이라고 말해달라고. 완전히 남처럼 대하지는 말아달라고. 하지만 서율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박도윤과 함께 촬영실로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하진을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 차갑고 무관심한 뒷모습이 하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하진은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경호원들도 서율을 따라 사라지고 하객들도 모두 촬영실이나 피로 현장으로 향했어요. 웅장했던 웨딩홀 로비가 갑자기 텅 비어 보였습니다. 하진과 윤정이만 남은 그 공간이 무척 쓸쓸해 보였어요. 하진아.
윤정이가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하진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근처 소파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하진에게는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서유리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거나 필요한 걸 주지 못했거나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이건 서유리가 잘못한 거야. 윤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진은 지난 3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서율과 함께한 시간들, 나눈 대화들, 함께 만든 추억들. 정말 아무 징조도 없었을까요? 서율이 힘들어하거나 고민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너무 둔했던 건 아닐까요? 3년. 그 긴 시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니,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서율의 그 차가운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웨딩홀에서 나온 하진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윤정이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시간이.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후라서 그런지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아서 뭘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계속해서 서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른 남자와 서약을 나누는 모습,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외면하던 차가운 눈빛. 그 눈빛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정말로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휴대폰을 꺼내서 서율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갤러리에는 수백 장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작년 여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며 찍은 셀카,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웃고 있는 사진. 흑돼지 맛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 모든 사진 속에서 서율은 행복해 보였어요. 크리스마스에 명동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서율이 하진이 선물해준 목걸이를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때 서율은 정말 기뻐했거든요. 이렇게 예쁜 선물은 처음 받아봐라고 말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마음이 바뀐 걸까요? 하진은 서율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가을, 출판사에서 번역 의뢰로 만났었죠. 서율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필요한 건 정확하게 전달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있었어요. 첫 미팅이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서율의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슬픈 듯 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진은 이 여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번역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진이 물었을 때 서율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었어요. 원래는 대기업에서 일했는데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됐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대기업이면 안정적일 텐데. 가족들이 원하는 삶과 제가 원하는 삶이 달랐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서율이 했던 말이 지금 와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삶. 혹시 그때부터 정략 결혼 이야기가 있었던 걸까요? 서율이 프리랜서가 된 것도 그런 압박에서 잠시 벗어나려는 시도였던 걸까요? 하진과의 만남도 그런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수단이었던 걸까요? 하진은 휴대폰으로 박도윤을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결과에 나온 건 대한금융그룹 후계자라는 기사들이었어요. 재벌 2세,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미국 하버드 대학원 MBA, 현재 대한금융그룹 상무. 하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스펙의 남자였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박도윤의 가족사도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금융업계의 명문가였고 여러 대기업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업적 결합의 의미가 클 거였어요. 정략 결혼이 당연시되는 세계였겠죠. 그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서율의 가족 배경, 그리고 오늘 웨딩홀에서 본 화려한 결혼식, 경호원까지 대동한 것을 보면 이 모든 게 정략 결혼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율이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결혼.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어젯밤까지 함께 잠들었을까? 적어도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년 동안 함께 지낸 사이인데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카페에서 2시간을 넘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하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서율의 대학 친구 민지였어요. 서율과는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고 하진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밝고 활달한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하진 오빠, 여기 계셨네요. 민지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미안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민지야, 너도 알고 있었어? 하진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친구들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면 정말로 자신만 바보였던 거니까요. 네, 죄송해요. 서율 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민지의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하진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속고 있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1달 전쯤부터요. 언니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오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매일 울면서 고민했어요. 민지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 왜 어젯밤까지 아무 일 없는 척 했어? 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거든요. 언니가 마지막까지 오빠 곁에 있고 싶었대요. 그리고 결혼 전날 밤에 오빠를 안고 자는 게 언니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라고 했어요. 민지의 말에 하진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선택. 하진이 간신히 중얼거렸습니다. 네. 언니가 그랬어요.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하지만 마지막 밤만큼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고. 그게 자신에게 허락된 마지막 자유라고 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유리는 지금 어떻게 지내? 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결혼 후에는 연락이 안 돼요. 아마 휴대폰도 바꿨을 거예요. 그리고 민지가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어요. 박도윤 씨 쪽에서 언니의 과거 인연들과는 연락을 끊으라고 했다고 들었어요. 하진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서율이 정말로 다른 세계로 떠나버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니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오빠를 떠나는 게 너무 괴롭다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언니 아버지 회사가 완전히 망해서 빚이 수십억이 됐거든요. 이 결혼 아니면 가족 모두가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어요. 민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하진은 서율의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도 선택할 권리는 있는 거 아니야? 하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언니가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했어요. 오빠한테 말하면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빠까지 이 더러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오빠만큼은 깨끗하게 보내드리고 싶다고. 민지와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고 민지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서율의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말과 함께 민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진은 다시 혼자 남겨졌어요. 서율이 마지막까지 자신 곁에 있고 싶어 했다는 민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럼 어젯밤 서율은 무슨 생각을 하며 잠들었을까요? 이별을 생각하며 자신을 안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밤을 보냈던 걸까요? 하진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서율의 흔적들을 봐야 했어요.
그녀의 옷들, 화장품들, 함께 읽던 책들, 함께 요리할 때 쓰던 앞치마. 모든 게 그대로 있을 텐데 정작 서율은 없는 집. 카페를 나서려는데 웨딩홀 직원 한 명이 하진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는데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혹시 하진 씨세요?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진이 대답했어요. 신부님께서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직원이 하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하진의 이름이 서율의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3년 동안 봐왔던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서율이가 언제 이걸 줬나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1시간 전쯤요. 촬영 끝나고 나서 급하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꼭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이 주소로 찾아가서 직접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떠나고 나서 하진은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서율의 향기가 날 것 같았어요. 아니, 정말로 은은한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율이 즐겨 쓰던 향수 냄새 말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율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진아,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리고 있어. 너한테 이런 식으로 작별 인사를 하게 될 줄 몰랐어. 나는 비겁한 여자야. 너한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어. 어젯밤 내 옆에서 자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 오늘 결혼식장에서 널 봤을 때 정말 놀랐어. 그리고 미안했어. 이런 식으로 알게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너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할 거야. 사실 나도 끝까지 고민했어. 너와 함께 도망갈 수도 있었고 가족을 설득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난 그럴 용기가 없었어. 우리 집안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이 결혼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었어. 나 하나만 희생하면 가족 모두가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어. 그게 옳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 하진아, 너와 함께한 3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너는 내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줬어. 그 사랑 때문에 더 아픈 것 같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열쇠는 우리 집 열쇠야. 내 물건들 정리해줘. 그리고 책상 서랍에 있는 포토 앨범은 넣어주려고 만든 거야.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해.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35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자신이 우스꽝스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슬픔과 분노와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율의 사정은 이해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 어쩔 수 없는 선택.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함께 싸우지 않았을까? 왜 혼자 결정해버렸을까? 자신에게는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걸까? 하진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서율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서운해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서율이 준 열쇠를 바라봤어요. 이 작은 열쇠가 3년 동안의 동거 생활을 정리하는 마지막 도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열쇠로 문을 여는 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율이 왔어? 라고 따뜻하게 인사를 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없었어요. 적막한 정적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니 모든 게 아침과 똑같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결정적으로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서율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니 서율의 개인 물건들이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서율의 옷들이 대부분 없어졌고 화장실에서도 그녀의 세면용품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서율이 애용하던 샴푸, 바디워시, 스킨케어 제품들까지 모두 깔끔하게 없어져 있었어요. 언제 가져간 걸까요? 자신이 회사에 있는 동안인가요?
아니면 며칠 전부터 조금씩 빼돌린 건가요? 그렇다면 서율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신만 아무것도 모르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 생각을 하니 더욱 허탈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서율이 좋아하던 그릭 요구르트도 없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아침마다 마시던 그 요구르트 말이에요. 서율이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던 견과류며 과일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서율의 부재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사실을.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율의 번역 작업용 노트북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전원을 켜보니 패스워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패스워드를 걸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걸기 시작한 걸까요? 아마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였을 거예요. 자신이 볼 수 없는 비밀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을 거예요.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율이 편지에서 말한 포토 앨범이 있었어요. 표지에는 우리의 3년이라고 예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율의 손글씨였어요. 언제 만든 건지, 어떤 마음으로 만든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별을 준비하면서 만든 건지, 아니면 행복했던 때 추억을 정리하려고 만든 건지. 앨범을 펼쳐보니 둘이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첫 데이트, 첫 여행, 함께 이사 온 날, 매년 생일마다 찍은 사진들, 크리스마스와 발렌타인데이 사진들. 각 사진마다 서율이 작은 글씨로 메모를 해놨어요. 첫 데이트 마이너스 하진이가 너무 긴장해서 커피를 쏟았던 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 제주도 여행 마이너스 하진이가 파도에 휩쓸려서 나만 혼자 웃었던 날. 그때 하진이가 정말 화났었지. 크리스마스 마이너스 하진이가 준 목걸이를 처음 목에 걸었던 날. 이렇게 예쁜 선물은 처음 받아봤어. 우리 집들이 마이너스 둘이 함께 요리하다가 연기 경보기를 울린 날. 그래도 행복했어. 하진이 생일 마이너스 케이크를 만들어주려다가 완전히 망쳐버린 날. 하진이가 맛있다고 거짓말해줬어. 모든 메모에는 따뜻한 마음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앨범을 만들면서 서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행복했던 추억을 정리하면서도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걸까요? 사진들을 보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고 진짜였습니다. 서율의 웃음도 자신의 행복한 표정도 모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건가요? 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려 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진아, 이 앨범을 보고 있다면 이미 내 편지를 받았을 거야. 우리가 함께한 3년은 정말 소중했어. 이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다는 걸. 하지만 사랑이 전부는 아니야.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사랑은 때로 무력해져. 나처럼 비겁한 사람에게는 더욱 그래. 너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야. 언젠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때는 나 때문에 주저하지 마.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 앨범은 우리 추억의 기록이야. 가끔 꺼내서 봐줘.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영원히 사랑해. 하진은 앨범을 덮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서율의 빈자리만 크게 느껴졌어요.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이제 이 소리에 익숙해져야 할 거예요. 혼자만의 정적에. 휴대폰으로 서율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통화 연결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차단된 것 같았습니다. 문자도 보내봤지만 전송되지 않았어요. 아마 휴대폰을 아예 바꿨거나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을 거였습니다. 서율의 소셜미디어 계정들도 확인해봤지만 모두 삭제되어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모든 계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서율과 연결된 모든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율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신혼여행을 떠났을까?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남편과 함께 있을까?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완전히 잊어버렸을까? 새벽 2시가 넘어서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서유를 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서율이었지만 그 웃음 뒤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 서율은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진이 뭐라고 대답하려고 하면 서율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진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회사에 나가고 원고를 검토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서유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고 문득문득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동료들은 하진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현저히 줄었고 웃음도 많이 사라졌거든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으려 하고 회식 자리도 피하곤 했어요. 하진아, 요즘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혹시 서율 씨랑 싸웠어? 김 과장이 점심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하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연인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자신도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뭔가 많이 달라 보이는데.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얼굴도 많이 야위었고.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원고 검토할 게 많아서. 하진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화제를 돌렸어요. 집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서율의 흔적들을 다 정리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던 기억, 소파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기억, 침대에서 나눈 깊은 밤의 대화들. 집안 곳곳에 추억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율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을 텐데 이제는 혼자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거나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했어요. 식사 후에는 할 일이 없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몇 번 연락을 했지만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을 설명하기도 어려웠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기분도 아니었거든요.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가식적으로 웃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지만 하진의 이름으로 정확히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택배 기사가 이미 갔다 온 모양이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궁금해하며 박스를 집 안으로 가져왔어요. 박스를 열어보니 작은 녹음기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예전에 서율이 번역 작업할 때 회의 내용을 녹음하던 것과 비슷한 모델이었어요. 누가 보낸 걸까요? 편지부터 읽어봤는데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서율의 글씨였어요. 하진아, 정말 마지막 인사야. 이 녹음기에는 내가 너한테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가 들어있어. 편지로는 다 전할 수 없었던 마음들. 내 목소리로 직접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가능하다면 한 번은 들어봤으면 해. 내 진심을 알아줬으면 해. 그리고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야. 너도 나를 찾으려 하지 마. 서로를 위해서. 행복해, 하진아. 꼭 행복해야 해. 하진은 녹음기를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듣고 싶은 마음과 듣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서율의 목소리를 들으면 더 아플 게 뻔했지만 동시에 마지막 인사라고 하니 듣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기도 했어요. 소파에 깊숙이 앉아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진아, 내 목소리 들리지? 서율의 목소리가 작고 조용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슬프고 지친 목소리였어요. 녹음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서 약간 멀게 들렸지만 분명히 서율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이 녹음을 하는 게 신혼여행 전날 밤이야. 도윤이는 회사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늦을 거라고 하더라. 혼자 호텔방에 앉아서 이 녹음을 하고 있어. 너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이 결혼이 끝나고 나서도 아마 평생 계속 사랑할 거야. 그게 내 죄인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가진 유일한 진실인 것 같기도 해.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 현실이라는 게 생각보다 잔인해. 우리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었어. 빚만 몇십억이야. 나 하나만 희생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어. 너한테 말했다면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했을 거라는 걸 알아.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하지만 나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너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해줬거든. 너 하나만큼은 이 더러운 현실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어젯밤, 마지막 밤에 너를 안고 있을 때 정말 행복했어. 동시에 너무 슬펐어. 그게 내 인생에서 마지막 진짜 행복이었을 거야. 앞으로 내 삶에서 그런 순간은 다시 없을 것 같아. 미안해, 하진아. 정말 미안해. 나 같은 비겁한 여자를 사랑해줘서 고마웠어. 너 덕분에 나도 진짜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었어. 잘 살아. 꼭 행복해야 해.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나서 진짜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하진은 녹음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려버린 것 같았어요. 대신 깊은 허탈감과 동시에 묘한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서율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잘 살아. 꼭 행복해야 해. 그래, 살아야죠. 서율이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 아픔도 추억이 될 거예요. 서율도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거니까. 비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는 없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 그 선택을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진은 녹음기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혼자 누운 침대는 여전히 넓고 춥게 느껴졌지만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에 혼자만의 시간에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어딘가에서 서율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잠들어 있을까요? 새로운 남편 옆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잘 자 서율. 하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꿈에서라도 보지 마.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둘 다 각자의 길을 가야 해.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서율 없는 하루, 혼자만의 하루.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 하루였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픔도 지나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계가 자정을 넘기며 새로운 날을 알렸고, 하진은 마침내 잠에 들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그리고 쓸쓸하게. 하지만 그것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비록 원하지 않았던 시작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야 했습니다.